안녕하세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심윤보 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2015년도 하반기 저축은행 전망입니다. 저축은행 자산은 부동산 부문 대출 중심으로 급증하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한 자산 부실화로 급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교저축은행 처분 완료, 캠코 매각 PF 대출 채권 환매 종료 등으로 구조조정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저축은행은 영업 정상화를 추진하며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자산 규모가 15년 3월에 14년 6월 대비 2.9조 원 상승하였습니다. 영업 정상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예수금 규모도 개인을 중심으로 반등하였으며 예대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여신 규모도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여신 규모는 14년 말 30조 원으로 14년 6월 대비 2.4조 원 증가하였는데 가계대출금이 16.1% 증가하여 5.2% 증가한 기업 대출금에 비해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 부실 이후 가계대출 비중이 증가세를 지속 중인 가운데 최근 가계대출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반면 14년 8월 LTV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은행으로 이전되어 비은행 주택담보대출 성장률은 15년 1분기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최근 상승세로 전환한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인한 차입비용 부담 완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운전자금 확보 수요 증가, 정책 당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강화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도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경쟁 심화로 인해 대출 금리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축은행은 적자를 지속하다 14년 7월부터 흑자세로 전환하였는데 영업손익의 상승보다는 대손충당금 전입액 감소, 캠코 매각 PF 대출에 대한 손실 예상 충당금 적립 종료 등이 주 요인이었습니다. 14회계연도 3분기 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8,211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 중 대손충당금 전입액의 5,079억 원 감소와 캠코 매각 PF 대출 손실 예상 충당금 적립액이 포함된 기타 영업손익의 2,422억 원 증가가 주 요인이었습니다. 최근 부실 채권 감축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상 14년 말 목표 부실 채권 비율은 17.5%였으나 실제 부실 채권 비율은 15.7%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뚜렷한 영업 개선 효과가 없어도 대손 충당금 전입액 감소로 인한 흑자세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부실 채권 감소로 인해 건전성 역시 개선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최근 현재 34.9%인 최고금리의 인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를 29.9%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국회에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30%로 제한하는 4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가중평균금리가 10%대인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외 저축은행들은 개인신용대출 부문에서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또한 대부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개인신용대출 부문에서 카드사들의 카드론 영업 확대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에 개인에 대한 중금리 대출 상품 취급을 요청하며 신용등급이 양호한 고객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은행들은 모바일 플랫폼 기반으로 중금리 대출 시장을 노리고 있으며 우리은행 위비뱅크의 경우 대출 이용자 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가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하반기 저축은행 전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